자, 일단 반갑습니다. 조합을 짜느라 너무 오래 걸려서 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오래 걸린 이유가 이제 미축이 7시 이제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7시하고 10시로 나눠서 이제 하기 때문에 동서부 나눠서 그래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축까지 조합을 짜느라 오래 걸렸고 내일 10시에 있는 거는 갈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분석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 분석 전이라.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패스 경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표에 안 보이는 그 챔피언십은 사실 그 블랙본하고 스토크 빼고는 사실 다 패스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 10경기 중에 8경기를 뺐으니까 아무리 봐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홈에서 강한데 하필 또 오늘 원정인 경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뭐 토트넘이나 제노아, 뭐 메넨글라, 뭐 스파르타, 본머스 이런 경기들도 좀 애매모호한 것들, 뭐 네이메어까지. 그래서 건너뛴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하나하나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마킹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킹하고 이미 한 8시 한 2, 30분엔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짧게 하겠습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토트넘은 사실 그 손흥민도 복귀를 하고 하지만은 웨스트햄의 최근에 이 성적을 놓고 보면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3.5라서 오버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아마 승무패는 토트넘 승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승부식으로는 갈 경기 아니고 빌바오 에스파뇰은 빌바오에 일단은 그 누구지? 윌리엄스 이제 그 복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잠시만요. 그래도 홈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빌바오 에스파뇰 쪽은. 그래도 빌바오가 이 산케트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다고는 하지만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니코 윌리엄스의 이제 다시 이제 복귀라든가 그리고 에스파뇰도 하비 푸아도 선수 3골을 넣고 있는데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빌바오의 승리가 유력한데 한 골차 승부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코모 파르마는 그냥 오버 보면 될 것 같아요. 파르마도 워낙 오버 그 경기들이 많으니까. 제노아 볼로냐는 사실 너무 어려워서 좀 패스를 했습니다. 이게 그 볼로냐가 무가 많고 제노아 쪽이 은근히 이제 결장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볼로냐도 보니까 얘네도 못지않게 결장자가 많아서 좀 요렇게 좀 제외를 하고 레버쿠젠 프랑크는 다득점 사이드 봅니다. 이것도 워낙 그 프랑크도 이제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호펜하임하고 보움도 보움의 성향상 이제 득점력이 좋다 보니까 요것도 호펜하임이 골만 그 좀 넣어준다면은 요것도 오버 가능성 높아 보이고 프라이부르크하고 아우크는 배당 대비 오버 보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막 아주 끌리는 정도의 그런 느낌은 아니라 봅니다. 제가 이게 원래 오버를 봤었는데 아마 오버에서 좀 제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라이도 거의 패스한다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츠하고 라이프치히는 라이프치히가 실점이 적거든요. 근데 상성에서 마이츠가 좀 괜찮다 보니까 마인츠 프렘 봤다가 그래도 마인츠도 홈에서 성적이 조금 좀 애매합니다. 라이프가 아무리 좀 잘 못 이기고 뭐 최근에 막 득점을 많이 못한다 그래도 라이프의 이길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언더 쪽으로 보고 메넨글라 하이덴하임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워낙 요것도 좀 난해한 경기라. 그리고 블랙번 스완지 그나마 이제 언더 보는데 블랙번 승무 사이드. 근데 스완지가 너무 실점이 적어서 최근에 블랙번 승가이가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승무 사이드 보는 김에 언더 보고 스토크 노리치는
스토크가 최근에 좀 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노리치가 워낙 잘 안 지기 때문에 프렘 받은 노리치는 노리치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리치 프렌을 보고 풀럼 에스턴은 사실 비길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도 잘하고 에스턴도 최근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다. 둘 다 그러니까 최근에 맨시티전 지긴 했지만 둘 다 이제 무패 흐름을 좀 길게 가져가고 있어서 에스턴은 아직까지 좀 무패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비길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입스위치 에버튼도 입스위치는 아직 1승이 없습니다. 근데 에버튼도 쉽게 안 지고 최근에 4경기 무패다 보니까 요것도 비길 가능성 좀 있다 봐요. 입스위치의 첫 승이냐 아니면 에버튼이 오히려 승기를 잡아가느냐인데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무승부 보는 게 맞고 맨유 브랜드포드, 뉴캐슬 브라이튼은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맨유도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브랜드포드보다 득점력이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포드는 최근 홈에서 다득점을 많이 했어가지고 브랜드포드의 득점력이 더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또 득점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브랜드포드. 그리고 맨유가 홈. 그러다 보니까 어디 승무 사이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배당 대비 그렇게 메리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맨유도 이제 요새 썩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비길 가능성도 생각하면 언더 쪽으로 뉴캐슬하고 브라이튼도 마찬가지예요. 뉴캐슬도 생각보다 이제 홈에서 좀 잘하거든요. 아직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도 요새 실점이 많긴 한데 승패로만 보면 딱 한 번 졌습니다. 첼시한테. 근데 워낙 이제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기 때문에 어느 보 갈까 오버 쪽으로 볼까 하다가 뉴캐슬이 그래도 홈에서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것도 언더사이드로 보고 사우스햄튼 레스터는 레스터 배당이 올라가는데 글쎄요 저는 레스터에 막 공격 쪽에 딱히 부상이 없어서 그냥 레스터 프렘 받았길래 프렘 봅니다. 최근에 뭐 본머스도 잡았고 아스날전 2골 최근에 리그에서는 패배가 많진 않거든요. 아스날전 뭐 4실점 한 게 좀 크긴 하지만 그 외 팀들 보면 거의 박빙의 승부라 사우스햄튼이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프렌 받았기 때문에 프렌 쪽으로 보고 그리고 오사수나 베티스 요거는 베티스의 결정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 프렌 받았기 때문에 오사수나 프렌 봅니다. 오사수나 역배까지 봐요. 왜냐 베티스에 지금 로셀소 팀 내 5골로 골이 가장 많은데 부상으로 빠지고 근데 오사수나는 안테 부디미르 팀 내 4골인데 뭐 부상으로 빠지거나 그런 그 공격 쪽에 이제 결정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 홈이고 홈에서는 또 바르샤도 잡았던 오사수나라 오사수나 쪽으로 보면 됩니다. 이거. 프렌 오사수나 승 스파르타 건너뛰고 브레스트하고 스타드렌이 홈에선 잘하는데 저번에 한 번 졌죠. 모나코한테 졌나? 근데 원정에서는 아직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전패인데 전패라도 그래도 뭐 파리, 랭스, 스트라스 상대로 골을 넣었고 그러니까 브레스트가 이겼던 팀들 보면 르아브르, 뭐 툴루즈, 생테텐 강팀들이 아니라서 챔스를 병행하는 브레스트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실점도 적고 하지만은 스타드렌이 그렇게 뭐 4연패까지 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비길 가능성 높게 보고 밀란 우디네세는 뭐 밀란 승 봅니다. 아무리 뭐 밀란이 최근에 뭐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뭐 퇴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원정에 일단은 우디네세 공격수 중에 한 명 3골 1러시 하는 선수가 이제 갈비뼈 부상으로 이제 결장도 있고 그래도 밀란은 홈에서는 그래도 이길 때는 시원하게 이겨줘서 승 마인까지 봅니다. 본머스 아스널의 결정자가 이제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워낙 많아서 본머스 가기도 애매하고 아스널 접근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건너뛰고 지로나 소시는 지로나의 일단은 최근 그 홈의 기세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부상이 너무 많아요. 뭐 치간고부터 시작해서 뭐 포르투, 뭐 아스프릴라 이제 공격 쪽에 이제 결정자가 많거든요. 그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제 힐도 이제 부상으로 떠 있고 그래서 부상이 거의 반입니다 여기.
근데도 이제 무승부 쪽을 보는 이유는 소시가 뭐 쿠보, 뭐 오야르사발, 뭐 멘데지 다 나오긴 하는데 원정에서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도 어찌저찌 지로나가 홈에서는 잘 비비기 때문에 우승부 가능성 보고, 뮌헨은 그래도 홈인데 홈 경기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홈승 봅니다. 근데 슈투트가 만약에 좀 비빌 경우 마에는 좀 빡세고 그냥 고배당은 핸디무. 그리고 알크마르하고 PSV는 그러니까 오버 봅니다. 오버. 그러니까 상성에서는 PSV가 좋고 PSV가 지금 전승 중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불안해요. 아직 로사노도 아직 부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이기든 그냥 오버 보고, 생테티엔하고 랑스가 아직 무패예요. 무패. 근데 무가 너무 많고, 생테티엔이 지난번 한번 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오세르도 잡고, 그래서 만에 하나 랑스가 이제 다득점 못한다. 본인들이 지금 득점력이 저조하거든요. 한 골 이상 잘 못 넣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리 뭐 모나코, 스타드렌, 뭐 스트라스하고 비겼다고 하지만 랑스 승무 쪽으로 보긴 합니다. 근데 무가 걸려서 저는 언더가 더 좋다. 그래서 언더 보고 내면 패스하고, 트벤테가 상성에서는 발베이크가 좀 비벼볼만 하거든요. 최근에 홈에서 1대0으로 잡고, 뭐 최근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막 3연승 하고 그랬어요. 트벤테 상대로. 근데 지금 발베이크 보면 지금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무승부조차 없는 전패라서 트벤테의 득점력이면은 그래도 일반 승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마에는 몰라도. 그리고 유벤 라치오. 유벤이 지금 결장자가 좀 있습니다. 라치오에 비해. 그래서 최근에 무도 좀 많고, 아직 무패긴 하지만 1실점밖에 없긴 하지만 공격 쪽에 일단은 뭐 코프메이너스, 그리고 콘세이상 퇴장이었죠 지난번. 그리고 기타 뭐 몇몇 선수들까지 포함하면 라치오의 최근 흐름이면 좀 비길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번 칼리알리전도 비겼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그래서 비빌 가능성 생각하면 무승부. 셀타하고 레알이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원정 홈만큼 원정의 승률이 좋진 않고 아직 무패긴 하지만 원정에서 4번 중에 3번 비겼고, 뭐 릴하고의 경기 그 챔스를 빼면 리그만. 근데 셀타가 최근에 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뭐 역전도 하고 그랬는데 실점이 많아요. 그리고 레알은 은바페가 아마 부상 때문에 그 국대는 안 뛰고 이번 리그에서 뛸 것 같은데, 셀타에 우리가 아는 일단 공격 라인 이하고 아스파스가 이제 퇴장으로 빠지기 때문에 미드필더 선수는 뭐 징계 뭐 항소를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하고 아스파스 지난번 경고 누적 퇴장해서 빠진다면은 그래도 레알 뭐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은바페 아무리 뭐 원정 못한다 하지만은 일반승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어헤더하고 페노르트도 뭐 황인범이 요새 좀 잘 하더라고요. 그때 경기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고어헤드 흐름이 좋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페노르트가 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무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고어헤드가 지난번 뭐 헤라클레스 상대로 4대1로 이기긴 했지만 선제골 내줬고, 최근에 뭐 4경기 무패로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근소하게 페노르트 승 쪽을 좀 더 봅니다. 요거는. 그리고 파리하고 스트라스. 사실 뭐 파리 홈 배당 대비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스트라스가 딱 1패밖에 없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그 1패도 리옹전에 3대1로 이기다 4대3으로 역전 당한 거라 사실 거의 지금 지는 페이스는 아닙니다. 랑스랑도 비기고 릴 원정에서도 3대3 홈에서 마르세유 잡고, 그래서 파리가 홈에서 뭐 스타드렌 그리고 뭐 브레스트 그리고 몽펠리에 상대로 이제 다 이제 멀티골 이상 3득점 이상 하긴 했지만 아스날전 지고 니스전 비기고 최근의 흐름은 살짝 좀 저조하다. 그리고 다음 이제 PSV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근데도 파리가 이길 확률은 높아요. 근데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고, 스트라스가 골 때려 넣는 거 봤을 때 파리가 조금만 더 골 넣어주면 이거 오버 가능성 큽니다. 그래서 오버로 봅니다. 뭐 3대2의 박빙이든 아니면 릴 경기처럼 3대3으로 비기든
뭐 리옹전처럼 난타전 되든 아니면 파리가 스타드레이나 브레스트처럼 3대1로 이기든 실점을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파리가. 그래서 오버 보고, 자, 뭐 때문에 늦어졌냐? 요 미축 때문에. 미축이 이제 마지막 경기거든요. 인터 마이애미가 이미 우승을 확정 지었고, 그래서 7시 10시로 나뉘는데 7시 경기를 먼저 갔습니다. 보니까 뭐 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는 애매해서 패스. DC 유나이티드하고 샬럿은 DC도 요새 잘합니다. 원정에서 지금 연승 중이고, 그 샬럿도 최근에 4경기 무패고 해서 마이애미 원정에서도 비겼기 때문에 이거 무승부 봅니다. DC하고 샬럿. 인터 마이애미는 우승 확정 지었지만 유종의미 홈에서 마무리 잘하지 않을까. 왜냐? 뉴 잉글랜드가 너무 못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아마 콜럼버스한테 4대0으로 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애미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일반승과 마연승까지 봐요. 뉴 잉글랜드가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콜럼버스뿐만이 아니고 샬럿한테도 4대0으로 발리고, 지금의 인터 마이애미 최근에 진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때려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승마인, 그리고 CF 몬트리올, 그리고 뉴욕시티, 여기도 비길 가능성 높아요. 왜냐면 몬트리올도 지금 홈에서 3연승, 뉴욕시티는 또 최근 4경기 무패고 3경기 다 이기고 있습니다. 3연승. 그래서 뉴욕시티도 원정에 무가 많기 때문에 4연승은 못할 것 같아요. 몬트리올이 한번 기세도 꺾였고. 그래서 무승부 봅니다. 무 보고, 마지막 뉴욕 레드불스, 마지막이 아니구나, 콜럼버스. 요거는 사실 뉴욕 레드불스가 홈에서 패배가 적긴 해요. 뭐 2패 정도 했던가. 근데 최근에 보시면 2패가 그 최근의 2패입니다. 뉴욕시티 5대1, 필라델피아 2대0. 그래서 최근에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뉴욕 레드불스가. 이럴 거면은 콜럼버스가 그래도 패배가 적기 때문에 실점은 좀 있긴 하나 패배가 적은 팀으로 가야겠죠. 콜럼버스 프렘 봅니다. 그리고 올랜도 시티하고 애틀랜타. 어찌 보면 인터 마이애미 다음으로 제가 볼 때는 요새 골 잘 넣고 승률 좋은 팀이 올랜도 시티 같아요. 최근 3연승, 콜럼버스한테 4대3으로 한번 져서 이제 중간에 흐름 끊겼지만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이고, 뭐 컵 대회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6월달 이후에 진 적이 없어요. 홈에서 한 4개월 동안. 그리고 뭐 아슬아슬하게 1대0으로 이기냐? 아닙니다. 뭐 시원하게 이길 때 뭐 2대0, 3대0으로 이기기 때문에 지금의 애틀랜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마이애미하고도 홈에서 비겼고, 원정에서 지금 3경기째 무패긴 한데 득점 넣는 거나 최근 그 승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올랜도 승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뛰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올랜도 홈승이 좀 더 괜찮다. 이게 오버 갈까 올랜도 승 갈까 고민을 했거든요. 올랜도 승을 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미축은 내일 하려 했는데 7시 마감이라 일부러 미축을 껴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축 비중이 높아요. 뭐 조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축이 우선순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괜히 이 미축까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미축을 잘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보고, 마지막 필라델피아하고 신시내티. 사실 이거 필라델피아하고 신시내티 뭐 마지막 경기긴 한데 필라델피아 승 가기도 빡세고 신시내티 흐름도 너무 안 좋아요. 3연패 중이라. 근데 신시내티가 계속 골 넣고 먹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꽤 3.5 기준 넣더라도 오버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최근에 연패 중이지만 어쨌든 골 많이 넣을 땐 뭐 4골 5골씩 넣기 때문에 요거 배당 대비 고배당 노려볼 만하다. 1.95거든요. 3.5 기준이라도 오버 봅니다. 오버. 그래서 오늘 결론은 짧게 얘기하면 챔피언십 10경기 중에 8경기 건너뛰었습니다. 애매해서. 그리고 뭐 토트넘 뭐 좀 애매한 경기들 다 건너뛰고, 그래도 오늘 배당이 낮더라도 이길 팀은 이길 것 같고, 좀 애매하다 싶은 거는 뭐 무승부도 좀 보이고, 요렇게 좀.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무승부도 가고 뭐 다폴도도 가고 언오버도 나눠서 가고 뭐 미축도 나눠서 가고 해서
좀 여러 개 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일부만 공개를 했거든요. 전체 공개는 안 했고 오늘 머리가 너무 아프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 지금 또 이제 방종하고 승무패 이제 8시 반 마감 아닌가요? 그것도 잠깐 가고 그거 구매하고 또 이제 구매하러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빡세긴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남겨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토트넘 뭐 빌바오 9시 경기 빼고 코모는 10시부터 마감이거든요. 나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오늘은 메모장 안 쓰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대충 제가 이제 다 간추려서 이제 완전히 그냥 흐름만 딱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토트넘부터 건너뛰는 경기 그냥 거의 언급 안 했고 지금 표시 안 돼 있는 경기들 멘트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간 건지. 그래서 뭐 분석 결과가 안 적혔다고 해서 뭐야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1분 내로 다시 보기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킵하면서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방송 킨지 몇 분 안 됐거든요. 제가 언제 방송을 켰냐 한 7시 한 40분 정도에 켰나? 지금 보면 40분 좀 넘어서 켰네. 그게 20분밖에 안 돼요. 짧은 20분이니까 그거 듣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경기는 오늘 분석해봐서 좋으면 가고 미축 내일 10시가 한 7경기거든요. 평소보다는 좀 늦게 마감되기 때문에 오늘 7시 경기들이 좀 땡겨져서 내일은 좀 여유있게 오겠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내일 낮 경기까지 하고 해축까지 해서 또 다음 주에 또 챔스랑 뭐 컨퍼런스랑 유로파랑 많기 컨퍼런스는 모르겠고 유로파인가 아무튼 경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아까 그 낮에 무승부 그 도쿄 베르디가 이겨버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해축을 좀 노려봐야죠. 해축도 무승부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내일 오전에 옵니다. 미축으로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네, 예. 뒤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좀 더 오늘보다 좀 디테일하게 봐드릴게요.